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죠. 월간, 오늘은 월간 우상호 편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오실 때마다 점차 더 멋져지시는 거는 뭐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예. 나서 이 공적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삶의 질이 아주 삶의 질이. 좋아요. 예, 그래서 포천 가서 농사도 짓고 예. 자유롭게 정치평론하고 또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제 후원 회원 확보하러 사람들 만나고 예. 예. 하나하나가 다 보람 있는 일입니다. 아니, 오늘 얼굴빛이 좋으셔가지고 네. 제가 안부 인사 먼저 건넸고 감사합니다. 여권 이야기부터 좀 네. 가보겠습니다. 어제가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이었어요. 일단 100일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내용은 전부 추상적인 얘기로 가득 차 있어서 음. 크게 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특별감찰관 등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계속 강하게 비쳤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 있어서 한풀 꺾인 것은 아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요. 다만 지금 속도 조절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톤은 조금 다운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속도 조절을 위해서 예. 잠시 이렇게 이 수위 조절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통령을 만나서 3대 요구 조건을 주장하고 그게 거부당했을 때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더 이어가면 이제 거의 분당까지 가거든요. 이제 음. 그것까지 갈 생각은 없는 거고, 음. 다만 이제 그렇게 칼을 뽑았는데 이제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날 수 있느냐 음. 하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음. 최근에 친윤계 의원들 일부하고 또 소위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5인의 중진들이 예.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대통령에게 어쨌든 간접적으로 촉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속도 조절하면서 예. 대통령실에서 뭔가 작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언지를 받은 게 아닌가 싶어서 속도 조절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 100일 기자회견의 그 속도와 중진 5인 모임이 한 번에 눈에 들어오셨군요. 우상호 저는 의원께서는. 친윤계 의원들도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왜 그걸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압박하느냐라고 말한 권성동 의원 등의 반응에서 마쿠에서 그럼 뭔가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떤 한 발짝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는 인식은 공유된 게 아닌가? 뭐가 지금 마쿠에서 얘기가 되고 친윤계와 있구나. 대통령실도 예, 예.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0% 이하로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비서실장이든 정무수석이든 또 친윤계 핵심이든 네.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없다는 인식은 공유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이 문제의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건 김건희 여사가 지금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제언들, 이러저러한 조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니까 해법을 못 내놓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2부속실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요. 예. 지난번 총선에서 대패하고 나서 대통령 입으로 예. 제2부속실 등 약속을 했어요. 했어요. 지금 6개월이 지났거든요. 예.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안 만드는 이유가 공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6개월 동안 공간을 못 만들어요? 그렇게 무능해요? 총무비서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내가 볼 땐 대통령 부인이 저항하니까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저항 때문에 제2부속실도 여태 못 만들었던 거다. 근데 이제 곧 만들기는 만든다고 하거든요. 제2부속실은 공간은 찾았다고 하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그럼 지금 아이고, 공간을 아주 6개월 동안 잘 찾았네. 예. 거기까지는 그럼 이제 오케이가 된 건데 네. 그 다음 카드가 사실은 제2부속실만으로 될 상황이 지금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민심이 이제는. 더 악화돼서. 사실은 총선 직후에 만들었으면 제2부속실만으로도 해결됐어요. 아. 근데 저게 시간을 끌다가 예. 결국은 더 사단을 키운 거죠. 이제는 집권 세력 내부의 예. 균열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사이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대통령 부인도 설득해야 되고 지금은 대통령을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설득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김건희 여사를 설득해야 되는. 그분이 권력설 일이라고 제가 김현정 뉴스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땐 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국정 운영 동력도 안 생겨요. 민생을 돌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래 그 중진 5인 모임도 네. 뭐 그런 그림 속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갑작스럽긴 했거든요, 저한테. 한동훈 대표와 예.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니까 예. 이렇게 나왔다가는 공멸하겠다 싶어서 예. 이제 중진들도 나서고 예.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친윤계 핵심들이 음. 서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약간 자제시켜 놓고 아. 우리가 나서서 한번 설득해 보자. 이 정도도 안 한다면 그건 여건이 아니에요. 그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도 뭐 중진 의원 출신이시니까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친윤계 이 5명은 아니더라도 저희 추측인데 예. 지금 저는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진석 비서실장 작품이라고 보세요, 그럼? 작품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서로 논의하면서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문제는 그렇게 해도 김건희 여사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건가의 문제가 남았다. 이렇게 보는 남았다. 거지. 일각에서는 그 중진 5인 모임 네.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고 네. 어떤 대선을 위한 뭐 세력 결집, 어떤 존재감 과시, 뭐 몸집 키우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김기현 전 대표나 권영세 의원이나 예. 나경원 의원, 박형준 의원이 오세훈 시장 대통령 만들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다 꿈들이 있는 분들인데 예, 예. 오세훈 시장 그렇죠, 그렇죠.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거고 지금의 이 꽉 막혀 있는 난맥상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정도가 모여서 지금 이제 해결을 해보려고 한 것이죠. 중재를 해본 거죠. 사실은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예. 이 중진들이 모임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단체장까지 포함해서 중재를 한 거고 이분들의 목소리 들어보면 대통령 여사 문제, 부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뭐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됐어요. 대통령실한테는 결자 해제해라 했고 그게 한동훈 그 얘기죠. 대표한테는 네. 소통해라 이렇게 두 주문했어요. 그게 약간 중재자로 나선 거예요. 예. 그리고 기자들한테는 비윤 비한이라고 써주세요라고 이분들이 요구했다고요. 제가 볼 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비윤인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친윤 신세를 지고 대표가 되신 분이니까. 근데 어쨌든 색깔로는 그렇게 규정하는 게 맞죠. 그래서 중재자들이 나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중재자들이 나설 때는 예. 정진석 비서실장과 상의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이 중진들이 나섰고 입장문까지 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좀 뭔가 해보려고 한다. 막 이렇게 되면 뭐가 11월 10일 임기 반환점 돌 쯤에는 용산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 카드, 김건희 리스크 해소할 카드 나올까요? 안 나오면 여권은 돌이킬 수 없이 균열됩니다. 친윤계 의원들도 더 이상 대통령실을 보호할 수 없게 돼요. 그 지금 보면 말입니다. 지금 뭐 보도 나오는 거 제가 종합해 보니까 11월 중순쯤에 대통령이 에이펙 다녀온 후에 기자회견이나 뭐 국민과의 대화 이런 식으로 자리를 열게 될 텐데 거기서 뭔가 입장을 밝힐 거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기자들이. 그 뭔가가 뭐가 될까? 뭔가가 뭐가 돼야 합니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예측이 지금까지 다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비서실장, 정무수석, 대통령까지도 네. 분위기를 잡으면 결과적으로는 결국 여사 문제에 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마음을 안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다 할 방안이 한 번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 영부인이 사과할 것 같다. 이런 보도도 몇 번 나왔고요. 네. 제2부속실 곧 만든다. 그것도 다 안 됐거든요. 그건 뭐냐면 대통령실의 유력한 고위 관계자들이 해석을 해줘도 안 됐잖아요. 과연 이번에는 그러면 대통령 영부인께서 받아들일 거냐? 그거는 아직 미지수죠.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상호 의원 보시기에는 뭐 정도가 지금 나오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혹은 이제 제2부속실 요거는 확정됐는데 제2부속실 아니면 대통령실의 인사 혹은 뭐 장관 개각 요 정도를 그 무렵에 국면 전환 카드로 용산이 지금 내놓지 않 개각을 준비할 여력은 없을 거고요. 저렇게 정신없는데 무슨 사람 구합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저런 상황이면 아주 어수선한 거예요. 예. 7년 없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부부싸움 하고 있을 거고. 예. 저 얘가 아니라 이건 모르는 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뭐 말다툼 정도는 안 할 리가 없죠. 해법에 관해서 동의가 안 이루어진 거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집권당의 대표가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 들이박았고
친윤과 친한이 싸우고 있고 이 정도면 역대급으로 집권 세력이 어수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민생이고 뭐고 다 지금 뭐 이 문제 해결을 못하면 한 발짝도 나라가 못 나가요.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부인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 거냐. 네. 최소한 제2부속실은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제2부속실은 확정된 네. 것 같아요. 네. 그건 확정이고. 네. 예. 그다음에 적어도 집권당의 이 저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예. 정도는 오케이 해줘야죠. 네. 아.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사과와 제2부속실을 만든다는 거는 결국 대통령 부인의 활동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거냐를 투명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공개 활동을 아예 자제하라. 저는 이건 무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 외교 활동에 예. 남편이 가는 곳에 대통령이 가시는 곳에 영부인이 가서 그쪽에 예를 들면 영부인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정도에 열어주고 그걸 제2부속실이 관리하고 그렇죠. 국정에 깊이 관여할 만한 여러 라인들은 차단하고 꼭 필요하면 제2부속실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고. 아. 그건 예.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예. 대통령 부인도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직접 지시하는 방향으로는 안 돼요.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는 괜찮죠. 그 정도쯤은 한 번에 우르르 나와야 그래도 조금 국민들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지금까지 했던 여러 예. 명품백 사건이라든가 예. 또 여러 가지 이 의혹이 되는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구나. 일단 재발 방지 대책은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요. 예.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구나라는 정도는 국민들이 안심하게 해줘야죠.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어제 특별감찰관 관철돼야 됩니다는 얘기를 몇 번 강조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3대 요구를 얘기할 때는 특별감찰관이 없었는데 없었어요. 3대 요구 얘기하다가 그날 대통령이 반응이 워낙 세니까 예. 3대 요구를 슬그머니 얘기를 사라지고 갑자기 특별감찰관이 더 중요한 얘기가 됐어요. 그거라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예. 특별감찰관은 과거의 것을 건들 수는 없어요. 예. 미래의 것을 막을 수 있죠. 예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대통령실 안에서도 특별감찰관을 속이면서 피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더 중요한 건 전 제2부속실이라고 봐요. 제가 그래도 집권당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2부속실장 했던 애들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애들이라서 죄송합니다. 후배들인데. 실장들. 네, 후배들, 후배님들. 제2부속실이 있는 거 없는 거는 큰 차이가 나요.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제2부속실 있고 특별감찰관 있고 일단 그 정도. 근데 이 특별감찰관 문제가 말입니다. 약간 자존심 싸움처럼 지금 돼버리고 개파 싸움처럼 돼버려가지고 당내 한동훈 리더십을 가늠하는 뭐 리트머스처럼 돼버려서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반드시 관철시키지 않으면 리더십 자체가 흔들흔들 거려버리는 막 그런 게 돼버린 느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 정무적으로 가끔 작은 실수들은 계속 해요. 예를 들어 저는 그 친윤계 의원들의 말 중에 일리가 있는 게 대통령 면담 있는 날에 이재명 대표하고의 면담 약속 잡은 걸 공개한 거. 그건 실수죠. 실수예요? 그 감정 건드리는 얘기죠. 약간 협박용으로 들리거든요. 이 대통령실에서는 굳이 그걸 그날 예를 들면 이거 우리 예고 안 받아주면 이재명 대표 만나서 이것저것 사고 칠 것처럼 암시하는 건 안 좋은 거죠. 협박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압박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야당식 표현은 협박이고 여당식 표현은 압박인데. 그러니까 제3자적 관점에서 정치 경험 많은 분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그 다음 날 정도 예스하더라도 얘기도 되는 거죠. 뭐 굳이 그렇게 그런 게 이제 작은 실수다 그런 작은 실수인데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 정도 판단을 못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도? 내가 볼 때 한동훈 대표의 당직자 참모들 중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해도 된다라는 정무 기조를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감정을 좀 건드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가령 특별감찰관 문제도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면 그 3대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특별감찰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애도발언을 좀 띄우다가 그 정도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상의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지혜는 좀 필요하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꾸 이렇게 뭘 던지고 관찰한다 이렇게 가는 외로운 그 마치 말하자면 이 지도자 이런 상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약간 정무적으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집권 세력 내부의 전체를 볼 때는 조금 혼자 치고 나가는 모양새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 의도라는 건 뭐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대표 출마 선언에 담긴 내용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한 대통령 출마 선언이다. 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아, 그 의도라는 건 어차피 다음 대권에 도전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이 안 좋은 사안에 대해서는 음흠, 그 민심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음. 판단하고 가고 있다. 아주 뚜렷한 차별화. 어차피 왜냐하면 같은 검찰 출신이고 선후배고 이걸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뚜렷한 차별화를 아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기조하에 지금 계속 오고 기본 기조는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고 봐요. 대표 예. 출마 선언부터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좀 정무적으로 거친 것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정무적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저는 그게 그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섞여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어쨌든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기여서 예. 당 대표가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음흠. 근데 지금은 보면 당 대표가 100일밖에 안 됐는데 네, 연일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00일 성공했죠. 존재감으로는 성공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야당 정치인 말고 제3자적 입장, 평론가적 입장에서 좀 평가해 주세요. 한동훈의 100일 점수를 준다면, 학점을 준다면. 50점인데요. 어. 50점 큰 게 왜냐면 여권이 공멸하고 있는데 50점이라도 받은 거는 뚜렷한 존재감. 아까 50점을 지금 후하게 주신 게 50점. 하죠. 잘했다는 뜻인 거예요, 50점이? 잘했다는 소리죠. 아. 그러니까 존재감을 드러내는 성공했다. 어허. 그런데 결과적으로 남은 건 분열적 리더십으로 어. 비춰질 수가 있고 예. 또 하나 결국 이 과정에서 보면 이 사람 사고뭉치처럼 보일 수가 있어 잘못하면. 잘못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민생과 국가를 생각하는 지도자로서의 음. 이 차별화로 보이지 않는 측면 그 마이너스 50점이죠. 거기까지는 사실 100일 동안 쉽지 않았어요. 예. 여당이 협조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협조해 줘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거는 뭐 대통령실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홀로 가야 되는 거죠. 100일 정도의 이 정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50점 넘는 거 아니에요? 100일 기준으로 했을 때? 50점도 후하게 준 거예요. 집권 세력 전체가 성적이 안 좋아요. 지금. 전체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반사이익이 지금 민주당으로 훅 넘어오진 않아요, 우상호 의원님. 원래 저런 게 반사이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낮은데 왜 민주당의 반사이익이 안 오나 이건 굉장히 뼈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죠. 선거 치르면 이기죠. 저희가. 선거는 수도권에서는 이기죠. 지난 총선처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지지율 조사가 어떠냐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지율을 우리가 참고하는 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다음 지방선거 그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예. 현재까지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 민주당이 유리하죠. 어허.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끝날 문제냐? 이것이 저쪽에 새로운 반전의 예. 계기가 될 수 있느냐? 1, 2년 후에 예. 그걸 주목하고서 보는 거죠. 당장의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보수 언론 윤여준 전 장관 만나고 전에는 뭐 김종인, 이상돈 이런 인사들 만난 게 다 외연 확장 행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냥 만난 거예요. 그게 그냥 만나신 거예요? 아니 원래 늘 무슨 때만 되면 그 보수 어른들을 뵙고 예. 자문을 구하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 대선 선거 전에 만나 뵙고 예. 여러 가지 자문 구했잖아요. 아하. 외연 확장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세 분을 만나서 예. 그 세 분이 예. 민주당 진영에 혹은 이재명 대표의 다음 대선 행보를 돕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외연 확장 된 거예요. 진영에 합류해 준 거잖아요. 외연 확장은 우리 진영에 합류해 주는 걸 외연 확장이라고 가서 대화 나누어서 예.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저런 사람이 얘기도 듣는구나 하는 건 이미지 개선이죠. 이미지 예. 개선. 외연 확장이 아니고요. 이미지 개선도 외연 확장의 일환이라고 외연 보면 확장은 세력 확장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오늘은 듣겠습니다. 월간 우상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